입니다. 네. 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24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은요, 154 페이지 위에서 11번째 줄. 네, 어제 감정에 대한 이야기 하다가 끝났어요. 네, 지금껏 감정은 억눌러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를 잃고 나서 슬픔에 빠져들지 못했던 것도 그 때문이었죠. 돌이켜 보니 잘못된 믿음이었나 봐요. 우리가 인제 감정을 존중받지 못하고 이해받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억눌러야 되고 참아야 되고 옛날에는 뚝 하고 막 이러잖아요, 억누르라고. 그래서 이제 그랬던 것들 때문에 감정을 슬픈 것도 표현하면 안 되나? 제가 어제 인제 상담을 했는데 되게 자그마하세요. 그런데 상담을 해 보니까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 잠재력이나 이런 게 엄청나게 리더십도 있고 자그마한데 리더십도 있고 굉장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둡고 뭔가 무겁고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제 거부터 막 얘기하거든요. "저 이랬고요." 뭐 있잖아요. 막 하면서 제 남편 얘기도 하고요. 저도 막 이랬다면서 막 그런 얘기를 뜩 하고 나니까 본인 얘기를 쭉 하시는데 인제 어릴 때부터 인제 이렇게 죽음에 관련된 아파서 죽을 것 같은 엄마가 아파서 죽을 것 같은 그때 이제 본인이 우유를 먹지 못해서 한 3일 동안 굶게 되었던 것이 있더라고요, 근원적인 게. 근데 그거로부터 해서 오늘부터 수업 들으시기로 했어요. 오늘 그러면서 남편도 본인도 아기 낳았을 때 계속 건강이 이게 연결돼 있어요, 딱 들어보면.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상담할 때 이렇게 들어보잖아요. 이렇게 들어보면 이 연결이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그 건강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서 인제 오늘 수업 좀 듣고 왜냐면 그 어둡고 무거운 거를 그런데 말씀을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인제 아직 저한테는 그냥 이야기를 하면서 해결이 되는 거는 이제 따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숨기고 감추고 있었던 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억압시키고 회피하고 말하면 안 되는 거. 저도 그랬거든요, 제일 처음에. "아 우리 아빠가 술 주사가 있었어요." 하고 이런 얘기를 어디서 해요. 지나간 거. 지금은 제가 수업한 지 10년 됐으니까 10 년이 넘었으니까 1년 딱 안 됐을 때 그때 술을 딱 끊으시는데 깜짝 놀랐거든요. 그게 지금 9 년이 넘었죠. 그러니까 끊으신 지. 근데 저희 엄마가 진짜 술통에 빠져 가지고 아마 못 나올 거라고 그럴 정도로 술을 너무 드셨었는데 좋아서 드신 게 아니라 힘들어서. 어릴 때 그 상처가 힘들어서 이걸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술을 드시면서 그렇게 했던 게 평생이었던 거예요. 지금 84 살이신가? 그러니까 75 뭐 이 정도에 인제 끊으신 거죠. 어릴 때부터 인제 술을 그렇게 드셨던 것들을. 근데 이제 제가 딸이 좀 아빠의 감정을 존중해 주고 '아 아빠도 힘들었었겠구나.'라는 걸 제가 인제 공부하면서 알게 돼서 아빠랑 한번 여행을 이제 가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멀리는 못 가고 그냥 여수, 여수를 1 박으로 해서 이렇게 갔다 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아빠 내가 공부를 하니까 이런 게 있더라. 아빠도 힘들었겠구나." 하면서 인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고 있다가 인제 이렇게 끊게 됐어요, 1 년도 안 돼서. 그러고 인제 술을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저는 또 좋아졌잖아요. 아 이게 어릴 때 이유를 모르면 그런데 어릴 때 상처로부터 해서 평생 그렇다는 거를 알잖아요. 모르고 살 때는 감춰야 되고 막 이런데 이제 그거를 알게 되니까 그리고 또 존중해 드리고 이렇게 좀 감정을 이해해 드리니까 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 이거 어릴 때 이거라서 이렇구나.' 하면서 이게 뭐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몰라서 그랬고. 그래서 그걸 그냥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풀려나기 시작을 했고 나쁜 게 아니고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수치스럽고 그래서 회피하고 감추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면 평생 힘들어 가지고 막 있죠. 내가 엄마도 막 죽이고 싶고 막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어제 상담하신 분 되게 잘 들으시더라고요. 뭐 아빠가 "그래 네가 꼬물꼬물 진짜 살려고 젖을 안 먹다가 엄마 모유 유두 느낌이랑 그 우유병 젖꼭지 느낌이랑 틀리거든요. 틀리죠. 완전히 틀려요. 그 느낌이. 보들보들한 살결의 엄마의 그 유두하고
틀리잖아요. 젖병의 젖꼭지는 딱딱해요. 저도 옛날에 아기 줄 때 입에 이제 제가 물어봤거든. 딱딱해요. 아무래도 딱딱해요. 느낌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아기가 요도 인제 모유를 먹다가 딱 인제 젖병으로 바꾸니까 엄마가 인제 아파 갖고 병원에 인제 지금도 살아 계신데 그때 너무 아파 가지고 아기를 볼 수가 젖 모유를 줄 수가 없어서 병원에 인제 가 계시는 동안에 3일 동안 인제 계속 떨어져 있으면서 3일 동안 아기가 내가 먹던 게 아니니까 안 먹은 거예요. 3일 동안 굶은 거예요. 그러다가 4 일째 되는 날 먹더래요, 우유를 주니까. 근데 인제 먹는데 "아이고 아빠는 네가 그래도 살려고 꼬물꼬물하고 그래서 네가 그래도 살아나려고 그냥 귀엽게 막 그렇게 먹더라." 그 얘기를 듣고 아빠의 그 말을 듣고 위안을 하면서 지금 40몇 살 정도 됐거든요. 40대 중반.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렇게 참고 아빠의 얘기로 그냥 이해하면서 막 있잖아요. 덮어두고 이렇게 살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인제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라 아기가 어렸을 때 그 상황에서 1 인칭으로 내가 내 입장에서 아기가 어떻게 느꼈는가를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더니 아 그러면은 수업이 진짜 쌤이 그랬거든요. 요새 들어오시는 분들은 빠르다 그랬는데 그렇게 그랬을 것 같아요. 아기가 막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막 하면서 막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부터 수업을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들으시는데 엄청 좋아질 것 같아요. 너무. 그러니까 자그마한데 리더십이 엄청 있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런 분들 딱 보면서 이게 우리가 억압하고 회피하고 말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어때서 그런가 저도 처음에는 말하기 정말 힘들었거든요. 제일 처음 얘기해서 빵 터지기가 정말 얘기하는데 그냥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근데 얘기하고 나서는 '아 힘든 게 아니구나. 힘든 게 아니구나.' 인제 그러면서 자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좋아지는 거죠. 감추고 있어서 좋아지는 거면 뭐 감춰둬야 되겠죠 꽁꽁. 근데 하나도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발전하는 데 의식이 올라가는 데. 그래서 그거를 그냥 자꾸 수치스럽고 뭔가 있잖아요. 자존심 상하고 그건 200 이해하잖아요. 저는 순간 그래요. 제가 제 의식 있잖아요. 의식 지도를 딱 보면 그걸 다 외우시는 게 되게 좋으세요. 그래서 내가 순간 딱 내 의식이 이거 두려워하네. 불안하네. 100 이네. 이제 그래요. 그러면서 '아 그래, 그래. 돈도 안 돼. 아직 돈은 더 벌고 싶은 거야.' 이게 뭐야? 207 이라 그랬잖아요 돈이. 207의 에너지가 있을 때 용기를 내기 시작할 때부터 에너지가 물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200 이하일 때 수치스럽고 내가 감추고 뭔가를 막 이래. 그러고 나면 그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 에너지 자체가 내가 에너지가 밝아져야지 되는데 내가 에너지가 수치스러워 20 이야. 그러면 안 들어오죠 돈이. 그렇잖아요.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니, 아니 이거 돈이 안 돼. 돈이 안 돼.' 하면서 있잖아요. 아직 돈도 안 되는데 '내가 이거 왜 들고 있지?' 하면서 이런 생각을 제가 있잖아요.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계속 인제 편안해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자꾸 슬픔에 빠져 있는 거 이런 빠지지 못하는 것들 이런 거 인제 억압하고 회피하고 너무 표출해도 안 되고 감정은 존중하고 이해하는 거. 그걸 내 거를 풀어 헤쳐 놨을 때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뭔가 얘기를 하면은 선생님한테 뭔가 존중받고 이해받는 그 느낌이 있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그래요, 에너지가 선생님이. 희한해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요새 인제 뭘 안 듣고 가만히 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에너지가 다른 거죠.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있잖아요. "그거 하세요. 그거 해."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는 우리 그 에너지와 선생님 에너지가 완전히 다른 거야. 단어가 똑같아도 에너지가 다른 거죠. 이 에너지 층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청소를 하면 이게 점점점점 강력해지는 거를 제가 느껴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어릴 때 3살 이전에 그 상처받은 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내가 에너지가 밝아진다라는 거. 네. 서윤이 나를 위로하듯 말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생존을 위해 매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어요. 우리는 이성만이 이 세상을 헤쳐나갈 무기라고 세뇌당했어요. 응. 이성적인 거 참고 억압해야지만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무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쵸? 자신의 감정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가면을 쓰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왜냐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엄마도 뭐 감정을 존중받거나 이해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배운 게 없으니까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뚝 하는 게 제일 속 편한 거야.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아이스크림 사 줄게." 뭐 "장난감 사 줄게." 해서 회피시키는 게 편한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이 아이가 사회성이 발달되고 진짜 잘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잘 살려면 어때요? 존중해 주고 감정을 이해해 주고 "왜 그랬어? 그때 그 느낌이 어땠어?" 하고 "아 그랬어? 아 슬펐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도 있잖아요. 할 줄 모르니까 쌍 진짜 회피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공부하면서 이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면을. 그래 놓고 괜찮은데요? 괜찮은데요?" 그래요. 그래서 엄마 얘기할 때 엄마한테 상처를 제일 크게 받거든요, 인간인지라 태어나면서. 왜냐면 엄마가 생명줄 나의 우리 시부나님 또 들어오시네. 지금 아침부터 계속 들락날락하고 계시네요. 잘 안 켜지시는 거예요. 한번 다시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가 시부나님 쳐다보면서 여기다 잠궈 놔야 되겠다 제가. 그래서 어쨌든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 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벗어나 더 높은 곳으로 끌어줄 열쇠는 사실 우리 안에 있어요. 어때요? 더 높은 곳으로 에너지가 더 밝은 곳으로 끌어줄 수 있는 거는 내 안의 감정 이런 것들을 그냥 이야기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 표출시키지 말라는 거. 그쵸? 표출하지 말라는 거. 표출하면 주변이 다 확 그냥 재가 돼 버린다는 거. 공을 굽는 탑이 하루아침에 샥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표출하면 안 된다는 거. 표출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정말 분노 장난 아니었거든요 제가. 분노랑 또 뭐예요? 복수심 같이 있잖아요. 복수하는 거.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자살 막 자살 시도도 막 그 복수하려고 분노에 어떻게 하질 못하니까 내가 힘이 약하고 네가 힘이 더 세.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그 복수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게 다 업이라잖아요. 내 거라잖아요. 그냥 내 거라는 거 다 내 거. 그리고 주변에 파장이 그 쟤를 다 어떡할 거야. 제가 그 재 있잖아요. 아들이 그 잿더미 잿더미에 상처받았던 그 아들이 잿더미가 있어요. 그 아이가 인제 내가 지금은 기운이 있어. 내가 기운이 떨어져. 이 아이들이 커서 기운이 세지면 또 복수를 하잖아요. 이게 계속 이게 돌아가잖아요. 복수한다니까? 당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죠. 근데 뭐예요? 당하는 게 아니라 '아 그랬었구나. 내가 그랬었지.' 이제 이런 인제 공부를 안 하면 당하는 거고요. 공부를 하면서 '아 내가 그냥 그랬었구나.' 이게 요새는 제가 계속 있죠.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하는 게 네가 살 길이다. 네가 살 길이다. 공부해라." 지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도 신나게 친구를 또 하나 데리고 와 가지고 상담하고 시크릿까지 하고 탁 인제 받았거든요. 이제 결정을 딱 받아내고 딱 받아냈어요. 어제 이제 두 분 시크릿까지 하고 딱 두 분 딱 땡겨내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인제 막 또 신나 가지고 집에 안 들어오고 또 친구 만나러 가더라고요. 뭔가 공부하라고 자꾸 있죠. 전에는 그래 막 화가 났는데 화가 난 것도 이제는 자꾸 하다 공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화나는 게 아니라 '아이고 공부해라. 어쩔 수 없다. 네가 공부해서 네가 달라져야지 뭐가 달라지지.' 하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제가 그 환경에 앉혀 놓는 수밖에 제가 그게 없는 거야. "재건이 안녕." "일어났네." 우리 재건이 일요일이라서 안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재건이 일어났네." "어 그래, 그래. 어이구 잠이 들겠어." 어이구 막 짚어 올리고. 이쁘다. 그치? 그래서 내가 이 상황을 벗어나서 더 높은 곳, 지금 현재 여러분들 상황에서 더 높은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데 계속 있어요? 아니잖아요. 용기 내서 올라가야 되죠? 수용하고 이해해야 되잖아요. 슬픈 데 계속 있어요?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쵸? 자존심 상한데 계속 있어요?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다 뭐예요? 끌어줄 높은 곳으로 끌어줄 열쇠는 누가 있다고요? 내 안에, 내 안에 내가 과거에 엄마를 오해하고 있었던 게 어떤 거였었는지 오해였었다는 거예요. 오해였었다. 오해였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화풀이하는 거다. 화풀이하는 거다. 저도 엄마한테 오해를 하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화풀이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대신 화풀이하는 거다. 복수한다고 엄마한테. 근데 엄마한테도 잘못 오해가 있었던 거라. 오해가 있었다. 그게 아니었다. 엄마는 엄마 감정이 있었고 아기는 아기 감정이 있고 서로 자기 기준에서 엄마는 이 자기 기준에서 해석을 하고 그 감정에 엄마한테 서로 이렇게 복수를 아기가 엄마한테 복수하는 거예요, 감정이. 엄마한테 느꼈던 거 다 내가 오해다. 아기였을 때의 그 오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뭐예요? 내 생각이 잘못되어서 나한테 복수하고 나한테 하는 것이다라는 거를 계속 이렇게 알아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네. 그래서 내 안에 답이 있다. 그 답이 바로 감정이라는 거야. 여러분 감정 있잖아요. 오늘 내가 주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200 이하에서 느끼는 그 에너지 밝기에 에너지가 뭐예요? 의식이 사랑의 밝기를 나타낸 거잖아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사랑의 밝기가 어두워지는 거고 올라갈수록 사랑의 밝기가 밝아지는 거고. 그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그냥 친구한테 어제 퇴근하면서 "야 너 또 어디 있냐?" 어느 해외를 못 다니니까 이 친구 해외여행을 잘 다니거든요. 이게 해외를 못 다니니까 "또 어디 갔다 왔냐? 어느 국내 어디 갔다 왔어? 어디 갔지?" 나 막 이랬더니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일은 좀 차 한잔 좀 하자." 하면서 한 두세 번 또 이렇게 캔슬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뭐 약속을 이렇게 잡고 하는데 저도 저보다 세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보다 의식이 높다고 느껴지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못했던 게 있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약속을 잡고 그럼 튕기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이렇게 뭔가 좋아지기 시작을 하니까 그냥 다 있잖아요. 똑같은 사람이고 별게 아닌데 왜 그렇게 제가 두려울 때는 어머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두렵고 우울하고 막 뭔가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정보를 주면 주는 거고 받으면 받은 거고 그러니까 요새는 있잖아요. 시크릿 과자를 그냥 "시크릿 과자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그럼 땡인 거예요. 길게 얘기도 안 해요. 길게 얘기도 안 해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내 이 삶의 이 완전 의식이 변형이 될 수 있다라는 그 기회가 있는 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진짜 중요한 거야. 무의식 바꾸는 거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가자 그러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 속 안에서 불안해하면서 얘기할 때와 그냥 내가 정말 진심으로 그냥 얘기하는데 진심으로는 얘기해요. 근데 불안이 있으면서 얘기하는 거와 이게 없으면서 얘기하는 거에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게 재밌어요. 그 감정, 불안해하는 감정. 아직도 있긴 있어요. 제가 '아 이 감정이 불안해하는 게 뭐가 있구나.'라는 걸 제가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먹는 거를 그냥 열심히 먹고 있어요. 열심히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불안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 저도 불안에 대한 거 있잖아요. 그게 어릴 때부터 지금 54년 동안 익숙해져 있어서 여기에 아직 벗어나지 않은 걸 저도 보고 있거든요. 얘가 '쟤가 왜 저러지?' 자꾸 내가 쟤가 왜 그러는지 자꾸 봐야 되는데 내가 불안한 거랑 일치가 돼 있을 때가 많죠. 근데 이렇게 자꾸 떠오르면서 '쟤가 왜 저러지?' 하고 자꾸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면 저의 이 통통한 모습을 전혀 못 보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그렇게 제가 이제 계속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감정, 불안해하는 거 여러분들이 불안, 초조 막 이 찾아보라니까요. 있다니까는 여러분 다 있다니까는요. 저도 이러고 있는 저도 있고요. 있어요. 그걸 찾아봐야 돼. 언제부터 불안했었는지, 불안하니까, 두려워서, 집착하고 욕망하고 바라는 마음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분노하고 분노하면서 또 안 이루어지니까 분노하는데도 안 이루어지니까 자존심 상하고 열등감 자극되고 그러다 보니까 열등감 자극되니까 '내가 최고야. 나는 잘났어.' 하고 막 이러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감정이란 우리가 태어날 때 우주에서 선물 받은 에너지래요. 감정이 우주에서.
태어나자마자 그쵸. 우주에서 선물 받은 거야. 그쵸? 우주에서 선물 받은 에너지래요. 네. 왜 선물 받았어요? 깨달으라고. 전에 뿌린 것 때문에 그걸 갖고 와서 깨달으라고. 그 벗어나라고 선물을 받았는데 평생 그걸 움켜쥐고 산단 말이죠. 그런데 움켜쥐고 사는데 어때요? 우리는 움켜쥐고 사는 게 아니라 그걸 벗어나려고 이 감정을 선물 받은 거예요. 그쵸? 네. 설명을 듣자 궁금한 것들이 계속 떠올랐다. 제가 감정의 힘에 대해 잘 몰랐었나 봐요. 그건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 것인지요. 내 질문을 예상했다는 듯 서유는 자세를 고쳐 앉으며 말했다. 양자 물리학에 대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윤의 말을 듣고 나중에 이 내용에 대해 추가로 더 공부해 보았다. 일부 양자 물리학들에 따르면 물질은 견고한 것이 아니라 파동이나 입자로 존재하는 것이다. 물질이란 해당 위치에 그것이 있을 확률일 뿐, 그 자리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것이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지 결정하는 것도 관찰자인 우리 자신이다. 야, 이 양자 물리학 얘기 나오는 거야, 그쵸? 음. 물질은 견고하고 딱딱하고 눈에 보이잖아요. 이렇게 막 컵도 보이고 눈에 보이고 우리 사람도 물질로 보이는데 이 모든 이 물질이 원래 이 견고한 이 딱딱한 이 물질, 눈에 보이는 물질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어디요? 파동이나 입자로 존재하는 것이다. 입자로 존재한다. 파동이나 입자.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요? 관찰자인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파동이냐 입자냐를 결정이 되는 건 관찰자 입장이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파동이다 하면 파동이고 내가 입자다 그러면 입자가 또 이렇게 딱딱해지면서 막 이게 눈에 보여지는 게 나오잖아요. 입자가. 근데 내가 이게 그래서 원래는 보이는 이 물질 전에 보이지 않는 파동에 의해서 보이는 것이 나온다는 거죠. 어제도 사무실에 누가 나왔는데 아이고 아직도 뭐잖아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보이지 않는 막 이렇게 딱 뭐 움직이고 있거든요. 에너지가 작동이 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 드러나거든요. 근데 이제 보이지 않는 세상이 99%인 것 같아요. 저는 2에서 3%, 5%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야, 1%구나. 기껏해야 2%구나. 98%를 쓰지 않고 있거든. 98%가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보이는 것이 나온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거에서. 그래서 관찰자 입장에서. 그래서 그거 저번에 제가 한번 했죠.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여기 그거 댓글, 그 채팅 다 되죠. 네, 채팅이 제가 잠가 놓는 게 아니어서 되는구나. 네. 민규님이 잠가 놓는 줄 알았는데, 네. 제가 그거네, 그죠? 네. 여러분들 있잖아요. 쥐 실험을 할 때, 전기 충격을 촥 가했단 말이에요. 전기 충격을 딱 가했어요. 가하고 나서 뚜껑을 탁 열어봤을 때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댓글 달아보세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전에 제가 한번, 예, 그쵸? 또 누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다. 이 김민지는 어디 김민지예요? 부천의 김민지님이에요? 아니면 헬리오의 김민지님이에요? 어, 죽었다는 어디 김민지님이에요? 부천의 김민지님이에요? 안 죽었다. 죽었다. 몰라요. 안 죽은 게 부천이고, 죽은 게 헬리오고, 두 분이 같이 동시에 글을 올려줘가지고, 안 죽었다. 조상희님, 안 죽었다. 죽었다. 안 죽었다. 죽었다만, 그쵸? 안 죽었대요? 안 죽었대요? 죽었다. 아니요. 왜 나만 죽었대요? 네, 헬리오, 김민지님 혼자 죽었대.
죽었다 그러고 나머지는 안 죽었다 그러고 막 그래요. 그쵸? 네. 죽었다 안 죽었다 죽었다 안 죽었다 그러잖아요. 네. 결론은 결론은 뭐예요? 네. 내가 믿는 죽었다 생각하면 죽은 게 맞아요. 김 헬리어 김인재. 죽었다 생각하면 기절 혼수상이 죽었다 생각하면 죽은 거고 왜 이렇게 웃기냐. 이거 전에도 한번 했는데 진짜 아 그러니까 웃긴다. 너무 웃긴다. 눈물이 나 난다. 요새는 너무 웃긴다. 그쵸? 죽었다 생각하면 관찰자 입장에서 보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 생각하면 죽은 거고 100%. 내가 안 죽었다 생각하면 안 죽은 거고. 내가 생각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찰자 입장에서 된다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맞아요. 죽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데 뭐예요? 내 생각대로 된다는 거. 관찰자 입장에서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지금 웃어가 눈물이 나 나네. 너무 웃긴다. 네. 그래서 이게 양자 물리학에서는 보이지 않는 파동과 입자도 뭐예요? 내 관찰자 입장에서 내 의식 안에서 저도 양자 물리학을 완전히 이해한 건 아닌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아니요. 네. 민지님은 전기 충격에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뿐이지 죽었다 안 죽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죽은 거랑 안 죽은 거랑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각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보이지 않는 내 믿음이 관찰자 입장에서의 보이지 않는 세계 있잖아요. 그 파동이 그렇게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입자로 딱 나타나는데 죽었다 안 죽었다 그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가 그냥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그쵸? 내 믿음대로 내가 성공한다. 그러니까 죽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관찰자 입장에서 내 의식이 내 보이지 않는 내 의식이 그러니까 제가 요새 우리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다 성공해."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어제 누가 어떤 젊은 친구가 왔는데 무의식에서 네가 하는 게 어 지병이 있어서 죽었대요. 지가 죽었나 지병이 있어 갖고. 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제 왔는데 상담을 하러 왔는데 그 뭐냐면 아니 성공을 앞두고 연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를 집중해야 될 때 딱 "어머 이거 너무 좋아요. 성공할 것 같아." 그래 놓고 연애를 딱 하면 주의가 연애랑 성공이랑 돈이 연애를 하잖아요. 돈이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돈이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결혼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막아버리는 건데 그 막아버리는 거를 모르고 딱 그 순간에 연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봤죠. 무의식에 '아 이 녀석.' 성공하기는 실패, 실패이죠. 가난함이 무의식에 있는 거예요. 딱 잘 잡혔다 해서 딱 잡았죠. "너 이대로 가면 암만 열심히 살아도 돈 못 번다." 내가 그랬어요. "무의식을 바꿔야 돈을 번다." 우리 선생님이 "무조건 성공한다." 그랬다. "성공해라. 성공하려면 이거 바꿔야 된다." 확실 있게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인제 보이지 않는 인제 이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거를 만들어내는 거에 대한 확신, 그냥 당연한 걸 갖다 쓰는 거. 이 관찰자 입장에서의 내 의식에서 이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에 대한 확신을 얘기를 해 주시니까 저는 그거 보고 따라하고 그때 옆에서 아들이 보고 있다가 자기도 따라하는 거예요. 확신 있게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믿든 안 믿든 근데 저는 확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 시크릿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왜냐면 그 선생님이 확신이 있거든요. "무조건 돼. 갖다 쓰면 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여태까지 살아왔던 대로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찰자 입장에서 보이지 않는 거에서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뭔가 보이는 물질이 나오는 게 이제 양자 물리학이라고 들었어요. 더 깊이 있는 건 잘 모르겠고. 그래서 관찰자인 우리 자신이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있는 거죠. 죽었다 죽었 알투를 먹인 지가 아니었다. 뭐 난리가 나
네. 그래서 쥐가 죽고 안 죽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촥 전기 충격을 줬을 때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쵸? 예. 내가 믿는 게 어떻게 하냐. 그럼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내가 믿으면 부자가 되겠죠? 근데 진짜 믿느냐, 정말 믿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믿어야죠. 믿으려면 청소가 돼야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한 하냐? 이 청소가 돼야 온전히 행복해진다는 거죠. 사랑을 해야 돼. 온전히 청소가 돼야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맞죠? 그래가 오늘 눈물이 나도록 웃었습니다. 오늘 아니 이거 한 번씩 저번에도 한 번 나갈 때도 했는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네. 삼가 고지의 명복을 빕니다. 아침에 쥐 한 마리가 돌아가셨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31 분이네요. 네. 웃다 보니 시간 다 갔습니다. 얼마나 웃긴지. 네.